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사는 43살 고수남은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는 오클랜드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그는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앉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45구경 캘리버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얼마 뒤 그는 버스를 타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내려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계 바늘은 10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더벅더벅 학교를 향해 걸었고 그는 학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덩그러니 있는 건물 하나가 학교의 전부였습니다. 고수남은 학교의 문을 열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24살 캘린핑에게 행정직원 엘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늘 쉬는 날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고수남은 캘린핑을 인질로 잡고 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고수남은 10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 온 고수남은 22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켓을 인수해서 운영하셨고 막내였던 그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 부모님과 함께 버지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은 미군에 자원 입대했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한 참전용사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형들에 비해 고수남은 가족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그는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던 그는 취업이 힘들었고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되어 살아가던 그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1년 3월에 형이 버지니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그해 연말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고수남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형과 근처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늙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은 노인이셨지만 지하철을 타고 일주일에 6일을 마켓에서 물건 옮기시는 일을 하시며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 고수남을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는 마켓 주인에게 아들을 고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 주인은 고수남을 고용했지만 다른 직원과 크게 싸움을 하고 1년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연히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는데 2004년 오클랜드에 김종인 목사님이 설립한 신학대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이민 온 한인들이 미국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목사님은 사립대학 조건을 충족해 인가를 받았고 미국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유지의 수업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신학과 음악, 간호학, 동양의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록금도 타 학교나 학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형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버지는 고수남에게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해 자신이 모아둔 돈 620만 원을 등록금으로 지불하며 40이 넘은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2011년 고수남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호학과에 등록했습니다. 이 학교는 한인이나 유색인종들이 많이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ESL 수업도 있는 학교의 총 학생 인원은 100여 명 정도였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늘 혼자 지냈던 그는 영어에 대한 부담과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는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할 때 외국인은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학생은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어서 모두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들에 비해 영어 실력이 낮았던 고수남은 더욱더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자주 언쟁했으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2011년 11월에 그를 퇴학 조치시켰다고 합니다. 고수남은 당시 아파트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형편이었고 차량 위반 티켓도 내지 못해 밀려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는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학교는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을 거절한 행정직원에 대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수남은 사건이 일어나기 6주 전에 총기를 구입합니다.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오이코스 대학 앞에 있는 푸드뱅크에서는 오늘 들어오는 음식을 실은 트럭이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수남은 트럭을 지나쳐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는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행정직원 엘렌을 찾았지만 그녀는 그날 휴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고수남은 안내 데스크에 있던 캘린핑을 끌어내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학교 안에 있을 행정직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캘린핑은 오늘 그녀가 휴무라고 계속 말했지만 고수남은 듣지 않았습니다. 캘린을 끌고 건물 안을 살펴보던 그는 행정직원이 없자 교실 한 군데를 들어갑니다. 그 교실은 그가 간호학 수업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바로 알아봤고 고수남은 칠판 앞에 일렬로 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칠판 앞으로 나가서 줄을 설 때 몇몇 학생들은 총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수남은 도망치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존자에 따르면 칠판 앞에 선 학생들을 처형하듯 살해했다고 합니다. 옆 교실에서 총성을 들은 학생들은 놀라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댄첸이라는 27살의 학생이 얼른 뛰어가 문을 잠그고 교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책상 밑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가 시작된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수남이 학생들을 향해 총을 무자비하게 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쓰러지면서 바닥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인질로 잡고 있던 캘린도 총으로 쏴 죽이고 옆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어 그는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으나 911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38살의 히말라야 출신 이민자 쉘링이라는 학생의 혼다 시빅 차량을 빼앗은 뒤 그를 쏘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차량을 가지고 떠나자 총에 맞은 한 명의 여학생이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를 흘리며 나오는 여학생을 본 푸드뱅크 직원이 바로 911에 신고합니다. 신고 3분 뒤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고 학교 안에서 5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합니다. 총격 당시 35명이 학교 안에 있었고 10명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3인은 다행히 생존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수남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교에서 8km 떨어진 대형 마켓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에 따르면 비틀거리면서 마켓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알라메다 마켓 주차장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고수남을 체포합니다. 학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7명의 사람들 중에 2명의 한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어린 사망자로 밝혀진 21살의 리디아 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래 희망은 소아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리디아는 우선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의사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한인은 23살의 그레이스 킴입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학교도 다닌 착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한인들은 이 총기 사건으로 큰 슬픔에 빠졌으며 한인이 한인을 살해한 엄청난 충격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이 학교에는 유색인종이 많았는데 차량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38살의 셸링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24살의 켈린 핑은 이 학교에서 일한 지 7개월 정도 됐으며 4살 아들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와 일했으며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 가족들의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사연이 알려지지 않은 3명의 학생 역시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7명의 희생자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나고 이틀 만에 범인 고수남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7건의 살인, 3건의 살인 미수, 강도, 차량 탈취, 납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는 45구경 캘리버 권총에 탄창 4개를 모두 채워 학교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급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고수남의 국선 변호사는 그가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범죄를 판사가 5분 동안 읽어내려갔고 고수남은 모든 범죄를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많은 부분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의 정신병을 의심한 재판부는 그의 정신감정을 의뢰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체포되고 3주 후에는 강제 수유 명령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해 다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담당 의사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으며 형사재판을 이해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는 정신적 무능력자로 평가되어 다시 입원하면서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년 뒤에 그의 정신병이 호전되면서 2017년 4월 마지막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수남은 사형을 희망했으나 결국 그의 정신병력이 인정되어 사형은 면하고 가석방이 없는 271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세크라멘토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세의 고수남은 감옥 안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를 누군가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그의 가족이 그의 정신병을 일찍 인지하고 병을 치료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무고한 7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입니다.